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 136편 영상은 광수에게 포커싱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광수가 최종 선택, 그러니까 나는 솔로다. 구기에 광수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울었죠. 그러니까 광수가 울 때 많은 시청자들은 의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유추를 해봤어요. 왜 저 정신과 의사인 환자들의 마음을 잘 돌보고 또 이렇게 치유하는 분이신데 왜 저렇게 서름이 복받쳤지?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나는 솔로 구기를 첫 편부터 이렇게 한번 쭉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어, 훑어보면서 강수가 정말 힘들었구나. 어,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4박 5일 동안 출연한 그 여성 6분, 남성 6분, 어, 그 안에서 오직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그 영상에 비춰진 거는 뭐 다른 남성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주로 여성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만나가면서 여성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어, 어떤 여성이 나에게 정말 좋은 짝이 될까, 그런 마음을 아마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트권을 따기 위해서 추지도 못하는 춤을 나와서 씩씩하게 추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처음에 등장할 때는 현숙 씨한테 가서 가방도 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일단 마지막 최종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여성들이 쭉 6분이 서 있는데 오른쪽서부터 끝에서부터 현수가라고 부르죠. 현수가, 너는 나의 첫인상, 가장 인상 깊었던 첫인상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일어났다가 별 소식이 없어서 그냥 다시 주무셨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옥순이었죠. 어, 그 옥순이한테는 옥순아, 그러면서 이제 많이 울먹거렸죠. 그때 옥순이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저 사람이 왜 울까? 근데 보통 그 우는 마음을 알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을 공감을 못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의외였어요. 자기 때문에 우는 거죠. 자기 때문에. 그런데 왜 울어, 남자가? 뭐 이런 태도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너는 상당히 예뻤고 나를 설레게 했어. 그러니까 모든 여성에게 자기의 감정을 다 이렇게 느낌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영자 씨죠. 영자야, 영자 너는 여기 있는 동안 농담을 해서 아주 재밌었어.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순자 씨죠. 순자는 우리가 그때 데이트할 때 먹었던 소고기가 너를 좀 위로해 줬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숙이죠. 정숙이한테는 음, 정수가 어, 사소한 어, 사소한 차이의 생각이라 그랬나? 그것을 해서 내가 좀 선을 그었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영숙이가 있었죠. 근데 이제 영숙이한테는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이미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영숙이한테는 이제 언급을 안 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고개를 떨구고, 옥순이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넌 참 예뻤어. 그러면서 어, 너 때문에 많이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그 전편에서 했었나? 어, 그러면서 이제 또 우니까 옥순이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표정이더라고요. 왜 또 나와서 울지? 그러면서.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편부터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강수가 아, 왜 저렇게 서름이 복받칠 정도로 울었을까,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니까 자기가 여기 프로에 나올 때 아마 짝을 찾으려고 그 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단단히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내가 여기 가서
좋은 배우자를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대시하는 현숙이한테도 반응이 없었고, 처음에 첫인상 가방 들어주면서 이렇게 할 때 별로 반응이 없었다고 그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옥순이는 이제 그 자기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 옆에 가서 앉는 그런 시간에 자기가 그동안 모든 그 감정을 표현했던, 누가 봐도 우리 강수가 옥순을 참 좋아하나 보다 할 정도로 표를 의도적으로 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때 아마도 그 옥순이가 당연히 내 곁에 와서 앉을 거야 했는데, 자기를 지나치고 상철하게 갔을 때 일단은 상당히 좌절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표시는 안 냈죠.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웃었지만은, 상당히 쑥스러운 웃음으로 웃었지만 아마 머릿속에는 많은 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 영상을 언젠가는 우리 동료들도 볼 거고, 우리 환자들도 볼 거고, 우리 부모님도 볼 텐데, 도대체 나 여기 와서 이 망신을 당하는 거야 뭐야, 뭐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니까 또 환자들을 대하는데, 거기 와서 어떤 여성한테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고 이렇게 기대했던 여성이 딴 남성한테 가서 앉았을 때, 그 사랑보다도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감정도 있었겠지만, 이제 시작도 안 한 관계니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 그때 아마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어쩌나, 나 이제 이 영상을 우리 부모님, 가족, 형제, 동료들, 동문들 모두가 볼 텐데 나 이제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유추해 봅니다. 그러면서 좀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다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광수를 포커스해서 말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여성하고 데이트를 하고 들어갔을 때,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자기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옥순이 다른 남성들에게 이렇게 웨이브 춤을 가리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순자 씨가 전공이 무용이잖아요. 이거 순자 씨가 좀 가리키지, 그러니까 순자 씨는 저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러고서는 바로 2층으로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광수 씨가 자기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성이 다른 남성들과 저렇게 웨이브 춤을 추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을 안 하고, 조금 나름대로 또 작은 또 상처를 또 한 번 더 받는구나. 근데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유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은 지쳐서, 힘들고 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말을 또 누구한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거기 스태프진들, 연출하시는 분들하고도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 정보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좀 불안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광수는 계속 이제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옥수는 이제 그런 것을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좀 쾌활하고 모두하고 친밀하게 지내고, 근데 또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남성들이 대부분이죠. 자기 마음을 설레게 했던 여성이 자기에게만 집중하기를 바라지, 다른 남성들하고 이렇게 막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한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죠. 내가 여기 이렇게 힘들게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여기서 옥순 씨한테 이렇게 몇 차례 외면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차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영숙이를 만나게 되죠.
그 뭐 정숙도 만났지만 이제 정숙한테서는 이렇게 별로 이성으로 못 느꼈다. 순자도 별로 그렇게 못 느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정숙이한테는 정숙이가 올라와서 데이트권을 쓰려고 그러니까 아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왜 무서워? 그런데 그 이제 남자들이 무섭다는 뜻은 뭐냐면요. 어, 여성이 이게 남성한테 그러니까 썸 타기도 전에 어떤 명령 쪽 그다음에 지시적인 언어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정숙 씨가 약간 아주 약간 그런 명령 지시적인 그런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이 무서워 했던 것은 그런 뜻이었다고 저는 이제 유추를 해보고 그러면서 어, 영숙이한테 내가 아침 7시에 운동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영숙 씨가 두 차례 그 길목에서 만나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존중해주고 또 자기하고 데이트하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그런 어떤 말없이 행동으로 보이는 영숙 씨한테 뭔가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옥순이한테는 설레임을 느꼈지만 몇 차례 외면을 당하면서 좌절하고 상처를 받은 거죠. 근데 그 상처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방송이 끝난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동료들이나 자기 그 정신과 의사로서 병원의 환자들이나 그걸 다 보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서 이렇게 늘 지쳐서 이렇게 누워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돌리죠. 이제 그때 이미 옥순이로부터 떠나죠. 근데 이제 정신과 의사기 때문에 그 이상 심리적 abnormal psychology 쪽에서 어떤 행동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을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영상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지만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조금 진단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뭔가 영숙 씨한테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자기를 존중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미 마음은 옥순이가 아니라 영숙이로부터 옮겨졌죠. 그런데 끝까지 어떤 표현을 하면 자기가 목표한 것이 잘 달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편에서 징크스보다는 좀 여성한테 혹은 누구로부터 거부당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그렇게 유추를 했는데요. 그래서 끝까지 영숙 씨한테도 말을 안 하지만 영숙이한테는 마음 편하게 옥순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자기한테 편하게 좋아하는 감정을 나타냈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영숙이도 편안하게 그 말을 듣고 잘 경청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또 공감해주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소통에 있어서 첫 번째가 경청이거든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그 경청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지시적인 좀 명령하는 거. 그 마지막에도 난 흰 옷을 입고 나갈 테니까 날 선택해. 이것도 지시와 명령이거든요. 근데 소통에서 지시적인 언어와 명령적인 언어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아마 못 느끼고 나는 너를 1순위로 선택할 거야. 이제 이런 결단을 보여주는 거지만 대부분의 그 남성들은 그런 언어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특히 이제 정신과 의사라면 이렇게 소통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누군가가 자기에게 지시적인 언어를 한다. 정숙 씨도 약간 그랬거든요. 그리고 명령조의 언어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환자들로부터 존중받고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어, 그 뭐라 그럴까요? 소통을 하다가 아마 익숙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대로 유추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미 영숙이한테 두 번째 운동할 때 마음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편안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 와서 4박 5일 동안 굉장히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나서
세상에 나갔을 때 또 자기한테 쏟아질 어떤 그런 것도 아마 염려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오질 않지만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로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최종 선택을 하는 날. 그러기 전에 그 한번 또 차에서도 한번 그런 게 있었잖아요. 어, 저기 옥순아, 네가 그렇게 춤을 잘 춰? 그 말도 옥순이가 잘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 네가 그렇게 춤을 잘 추니? 그 뜻은 나는 그렇게 이렇게 남자들 앞에서 막 춤 가리키고 춤추는 거 어, 그렇게 썩 그렇게 어, 좋은 기분은 아니었어. 아마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유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순 씨가 그 말 뜻을 잘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어깨를 툭 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광수 씨는 의사잖아요. 정신과 의사. 그러니까 모든 환자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태도가 익숙해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출연진 여성들에게도 그렇게 대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면 누구에게나 소통할 때 일단 경청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공감하고 피드백하고 이게 이제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광수 씨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옥순 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잘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언제 그 광수가 옥순에게서 영숙으로 이렇게 옮겨갔을까, 그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미 그때 댄스하고 이렇게 남성들 앞에서 이렇게 막 댄스를 하는 그때부터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갈등하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절받은 느낌이죠, 그게. 내가 이렇게 집중했던 여성이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런 매력을 여기저기 막 흘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광수 씨가 아마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뭐 옥순 씨가 일부러 이렇게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장면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가. 소통이.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순 씨가 좀 이렇게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고, 영숙 씨는 잘 경청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고, 그리고 자기 표현하고 야무지게 하더라고요, 자기 표현을. 그리고 마지막 최종 선거를 선택을 하기 전에 또 1대1의 데이트할 시간을 연출진에서 주었잖아요. 그때 이제 둘이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옥순 씨가 했던 얘기가, 이제 1대1의 데이트를 하면서 나는 너를 선택할 거다. 내가 하얀 옷을 입고 나갈 테니 나를 선택해. 뭐 이런 핵심적인 대화를 했을 때 이미 광수는 마음속에 어, 그 옥순 씨는 이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흰색 옷을 입고 갈 테니까 나를 선택해 했을 때 우리 광수가 왜 빨간 옷은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정숙이가. 그때 이미 결정을 한 건데, 내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농담으로 듣고 그냥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어, 그 광수에게 어, 여러분의 광수가 아니라 옥순이의 광수가 되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내가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편에서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아마 제가 그 광수의 내면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쩌지, 나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옥순이한테 또 마음에 상처를 줄 것 같고, 나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좀 모면할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어, 그래서 이제 옥순이가 이제 자기를 선택했지만 그렇게 반기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고개 숙이고
어쩌지? 이런 태도를 보였더라고요. 어쨌든 이 그 프로를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뭐 영상을 띄우지 않고 전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영상을 띄우지 않고 말하지 도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그러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워낙 광수가 그 이 프로에서 아주 많은 분들한테 그 관심을 받고 있고 또 광수가 울은 거에 대해서 도대체 왜 울었을까? 이런 것을 전부가 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말을 하지? 내 마음속에는 영숙이로 정했는데 지금 내가 영숙이라 그러면은 옥순이가 얼마나 또 상처를 받을까? 어떻게 이 말을 하지? 이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의사로서 판단했을 거예요. 의사로서 정신과 의사로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구야 옥순 씨가 광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했다는 것보다도 의사로서 이미 판단을 한 거죠. 이건 아니고 내 갈 길은 저쪽이다.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옥순이한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면 옥순이가 상처받을 건데 그 환자들한테 옥순 씨가 환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환자들한테 하는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의사로서의 그 매너죠. 그래서 힘들어서 또 흘리는 눈물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해봅니다. 그 아들과 딸이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를 저는 아주 재밌게 그리고 관심 있게 아주 익사이링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광수가 그 너무 힘들었었다고 이렇게 울 때 저는 부모의 마음으로 그 눈물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옥순 씨가 뭘 힘들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여자고 남자고 다 울었어요. 근데 옥순이만 왜 울지? 왜들 우는 거야? 이런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의 그 감정을 공감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저는 상담사로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옥순 씨도 상당히 매력 있는 여성이라고 제가 다른 편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게 서로가 좀 안 맞는 거죠.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와서는 영숙이 편, 옥순 편 그래가지고 막 댓글이 그냥 서로들 무슨 저 연예인 투표하듯이 이제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요. 저는 이 광수가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짝을 만나러 와서 그렇게 힘들게 저렇게 눈물을 정말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눈물이죠. 슬퍼서 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힘들어서 너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옥순이가 상처 안 받고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모두가 그 아주 좋은 피나레를 장식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힘들어서 울은 거지 무슨 슬퍼서 울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이들 짝 찾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영상으로 보니까 참 우리 자녀들도 짝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의 그 내면을 깊이 어떻게 4박 5일 동안 알겠어요. 그러나 그 데이트를 하면서 그 소통 속에서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이 보이죠. 근데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지 또 볼 줄 모르면은 몰라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나이도 있고 또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니 그 강수의 그 마음이 저는 그 강수의 그 아픔이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수가 너무 힘들었고
그게 그런 거죠. 누가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의사로서 누구에게 상처 주기도 어렵고 그러나 선택은 해야겠고 그런 거죠. 뭐. 네. 오늘 여러분들이 저기 뭐야 제가 이 영상을 요즘에 자녀들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정말 참 재밌게 보았고요. 여기 출연하셨던 모든 분들이 다 아름답고 남성들은 또 멋지고 어, 그런데 좋은 짝 찾아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꼭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니까 어, 좋으신 분들 아마 조만간 곧 만나시게 될 거예요. 옥순 씨도 마찬가지고 뭐 정순 씨, 순자 씨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 제가 이거 편집하고 제가 혼자서 영상 찍고 편집하고 처음엔 조교가 해줬는데 요즘엔 제가 하거든요. 이거 하는데 저는 이게 서툴러서 5시간 걸려요. 5시간 걸려서 했는데 구독자가 안 올라가면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그래, 그래도 이왕에 시작한 거니까 끝까지 가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저의 어떤 영상이 그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선한 영향력이고 이제 정년퇴임 했으니까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그 댓글 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이었습니다.